안녕하세요. 한국 고양이 수의사의 박자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화장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화장실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야외에 어디서든 놓을 거예요. 대신 자기의 새끼들이나 자기가 먹는 곳, 쉬는 곳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변을 하고 거기에 있는 걸 숨기고 들어왔을 건데 1964년에 에드워드 로이라는 사람이 고양이 모래를 처음 시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에서 같이 사는 게 조금 더 편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화장실은 일단 모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높이여야 되고 아기의 몸의 1.5배에서 2배 정도가 되는 것이 좋고, 보통은 모래가 이제 애들이 덮게 되면서 옆으로 막 튀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싫고 냄새도 나고 싫어서 덮개를 하게 되는데, 고양이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건 덮개가 없는 것이에요. 야생에서 고양이들이 소변을 누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디 동굴에 가서 소변을 보진 않거든요. 때로는 바람이 부는 데서 노을을 보면서 배변을 할 수도 있고, 자연에 가장 맞는 화장실을 찾는다면 뚜껑이 없는 화장실을 해주셔야 되고, 모래는 충분히 덮을 수 있게 5cm 이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박스가 되어 있어서 덮개 쪽으로 해서 뚜껑 있는 구멍 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관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나 키가 작은 친구들은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화장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도움 닫기를 해서 껑충 뛰어 올라온다 생각을 하면 그것도 힘들고, 그 안에 공간에서 그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앞에 눈 친구의 배변 냄새나 제대로 치우지 않았을 때는 소변에 묻은 모래도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아서 발바닥에 닿는 느낌도 좋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애들이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깨끗한 화장실은 애들이 오래 머물면서 화장실을 잘 사용을 하고, 지저분한 모래는 재빨리 누고 재빨리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되게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애들이 어디서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발을 이렇게 하거나 자꾸 타다가 자꾸 고개를 좀 내밀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다는 보고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예쁘게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느라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애들이 누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벤토나이트 같은 모래로 돼 있는 게 제일 좋고, 소변을 누거나 했을 때 뭉쳐지고, 그래서 소변의 크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두부 모래나 펠렛 모래를 쓰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치우기가 되게 쉬워져요. 제가 볼 땐 그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집사가 화장실을 치우기가 힘들면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고양이가 느끼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고양이가 절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택하되, 내가 부지런할 수 있으면 벤토나이트 모래를 쓰시고, 내가 벤토나이트 모래를 쓰다간 화장실 청소를 덜 할 것 같아, 그러면 두부 모래나 펠렛을 쓰셔가지고 조금 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진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게 크게 도움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의 마리수 N+1은 화장실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란히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커다란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라서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옆에 나란하게 누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대체로 그 장소는 세탁기가 갑자기 윙 해가지고 움직임이 많아서 무서운 곳이라든가, 사람이 너무 많이 드나들어서 문이 갑자기 쿵쿵 닫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좋지가 않고요. 사람이 좀 있는 곳, 어느 정도 소리가 나면서 환풍도 되는 곳이 좋습니다. 일단 베란다, 다용도실, 세탁기가 있는 곳, 이런 장소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베란다에 두는 거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실내의 온도를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타일도 마룻바닥이랑 갑자기 그 베란다에 나가면서부터 타일의 재질이 달라져요. 차가우면 차가워지고 햇볕을 받으면 되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겨울이면 차가운 타일을 디디고 가야 되니까 겨울에 공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슬리퍼를 신고 잠바를 이렇게 웅크리고 가야 되는 이유가 동일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는 데까지의 재질이 마룻바닥과 비슷하든지 온도의 변화가 있지 않는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을 치울 거나 할 때, 아니면 화장실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사람도 불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고양이 냄새가 집에 탁 퇴근했을 때 확 나고 이러면 사람도 좀 좋지 않아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향이 강한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고양이들은 자기의 소변이나 배변을 통해서 자기의 채취를 즐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강한 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거를 꺼려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준이 좀 애매하지만
썼을 때 우리 아이가 화장실에 사용에 변화가 없다면 그 향은 허용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탈취제를 바꿨는데 아이가 자꾸 화장실 가는 빈도가 적어지고 하면 그건 아이랑 맞지 않으니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을 뭐 따로 얼마에 한 번씩 치워야 된다는 기준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는 1번에서 2번 정도 치우기를 권하고 있고요. 화장실 전체의 모래를 가는 거는 2, 3주에 1번 정도는 전체적인 모래를 바꿔주시는 게 좋고 한 달에 1번 정도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통을 씻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씻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의 채취나 자기의 것이라는 게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강한 그 세정제를 이용한 세척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사용을 할 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로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화장실 청소는 충분하고 뜨거운 물로 세척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생충 알들은 구제가 되고 없어질 수 있어요. 락스 소독도 필요하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화장실을 제가 아까 전에 뜨거운 물로 세척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뜨거운 물로만 세척을 하고 어떤 때는 세제는 절대 안 되고 락스는 절대 안 되고는 아니고요. 임보를 하게 됐는데 임보한 아기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런 경우는 화장실을 이제 버려야겠어. 물론 버리시고 새 거를 사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때는 락스 1에 물 9 정도를 섞어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실제로 바이러스 질병들을 소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새로운 걸로 바꿔줄 때는 예전에 쓰던 모래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아기가 화장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